네, 반갑습니다. 강서갑의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그 복지 예산 전반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가 예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무 지출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재량 지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무 지출은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되게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 의무 지출이 늘어나고 재량 지출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좀 모양새로 좀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설명이 가능하고 또 의무지출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다시피 법률에 따라서 지출 의무가 발생하니까요. 반드시 편성해야만 하는 예산이겠죠. 그리고 재량 지출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조금 더 있고 또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그것이 줄기도 하고 또 늘기도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도 또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의원실이 기재부와 그리고 복지부로부터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한 언론사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늘어난 내년도 복지 예산 총 17조 5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8조 6,193억 원이 의무 지출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즉 법률에 따라서 지출 의무가 발생을 해서 반드시 편성해야만 하는 예산이죠. 대부분 고령화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급여 지급 예산이 1조 7,359억 원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서는 87.2%가 자동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수급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같은 이유로 모두 합쳐서 1조 4,3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거의 자연 증가분이죠. 그렇다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은 어떨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부 의지가 반영된 재량 지출이죠. 재량 지출은 전체 복지 예산 증가분 가운데 49.3% 정도인 8조 3,865억 원입니다. 증가를 어느 정도 했구나. 의지를 가지고 특히 코로나19라는 이런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새로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 가장 크게 증액된 복지 세부 사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예방접종 그 자체였는데 이는 실제로 어떤 새로운 복지 제도나 아니면 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된 것은 아니죠. 한시적인 지출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 보건 분야를 제외한 노인이나 보육이나 일자리 등 사회보장 재원인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중류의 전대미문의 어떤 변수가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예산을 쭉 분석을 해봤을 때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넓어지는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관한 예산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가 돌봄 공백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아동, 보육 부문에서 9조 949억 원, 6.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방향은 맞습니다. 이번 아동보육 예산은 현금 급여 지출이 늘어난 점이 주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보편적 수당을 늘려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보육 인프라에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냐, 예산이 얼마나 가고 있냐를 보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기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20.4%에 그쳤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66%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아동 돌봄이 이렇고요.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 뒷전으로 밀려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노인복지 예산 올해보다 8.3% 늘었는데요. 늘었는데 이 가운데 기초연금 예산이 16조 1,140억 원으로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연금 말고는 눈에 띄게 증가한 이런 노인복지 예산이 없다는 뜻이죠. 그마저 이게 정책적인 의지라기보다는
고령화가 자연스럽게 그냥 견인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소폭 올랐으니 자연스럽게 증가를 했을 뿐이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사회복지 예산 비교적 착실히 늘려왔습니다. 4년 평균 증가율 11.6%고요. 이전 박근혜 정부 4년 평균 7.7%와 비교해봤을 때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끌어냈고요. 그리고 제가 각별한 관심, 협조 요청해 하던 아동학대 예산 대폭 늘어난 것은 매우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비롯한 우리 복지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 무척 크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전반을 의무지출, 재량지출로 나눠서 좀 크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 미래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사실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있나, 그저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사실 생깁니다. 이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장관님께서는 이 내년도 복지예산 충분히 편성됐다고 보시는지,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또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아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복지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성숙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없던 복지 제도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아동 수당을 끝으로 사회 수당도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대상자 수와 그리고 급여 수준이 이제 올라감으로 인해서 의무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진 외국도 좀 그렇게 갔고요. 근데 재량 지출은 이제 그 복지부가 이제 의무 지출이 많다 보니 그 정부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재량 지출 분야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돌봄이라든지 또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문제라든지 취약계층 장애인 문제, 또 노인의 실제로 그 연금이나 이런 것 말고 또 노인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사회적 돌봄의 질적 전환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안정망 더 두텁고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 정기국회 이후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 돌봄 부분에 있어서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 그리고 또 말씀 주셨다시피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공유를 하고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장관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